솔직히 말해봅시다 형님들. 한국에서 형님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죠? 단순히 남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현실의 무딘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남성에게 요구되는 결혼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집, 차, 연봉, 그리고 그 모든 걸 갖추면 또 어떻게 되죠? 반반 결혼을 요구받습니다. 아닙니까? 스탑럴커, 약속의 5년 이런 말들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대체 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죠? 그리고 말만 반반이지 실제로는 남성이 더 많은 급여를 벌어오고 요즘에는 아이가 생기면 함께 육아도 해야 하고 만약 아내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남편은 심리적인 부담이 심해져서 더 무리해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반대로 남자가 육아휴직이라도 쓰려고 하면 주변에서 어떻게 봅니까? 말 안 해도 아시죠? 이런 현실에서 어떤 남자가 선뜻 결혼하겠습니까? 사랑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사랑만으로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머리 아픈데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토로하는 불만은 한결같습니다. 남편으로서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감사함이 없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조금만 틀어져도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혼이란 건 뭐죠 형님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걸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부터 남성들은 을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는 거죠.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한국 남자들이 지쳐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가 뭔지 아시죠? 결혼 후에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 올린 재산의 절반을 잃고요. 재수 없으면 배우자의 빚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애기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남성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적용되죠. 아빠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동안 엄마가 집에서 돌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엄마와 함께 지낸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아빠는 양육권을 잃습니다. 엄마가 불륜을 했어도 아이와 지낸 시간이 아빠보다 많으면 주양육자로 인정이 된대요. 최근 남녀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사례를 보면 누군지 말은 안 해도 뉴스 보시면 다들 아시죠?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유명해지면 이상한 여자들을 엄청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결과 보면 어떻죠? 남자 쪽은 죄다 무혐의, 여자 쪽은 공갈, 협박죄 맞나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서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노산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초혼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2세입니다. 근데 세계보건기구에는 35세 이상 출산을 노산이라고 정의합니다. 평균적인 한국 여성들이 신혼 1, 2년 즐기면 노산 연령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형님들에게는 이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내 결혼시장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불안정한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요새 남성들은 능력이 있어도 안 한다고 말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일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가슴 한켠에 순정이 있는 형님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바치고 싶지만 상대방이 결혼 후에도 과연 나를 존중하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혼 혹은 국제결혼 같이 다른 길을 찾는 건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자 형님들, 이런 국내 상황 속에서 우리 형님들이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리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단순히 한국 여자에 대한 반발 심리도 절대 아니고요. 절대 한국 여자 탓으로만 돌리지는 마십시오. 말씀드렸죠?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있다고.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왜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불만과 리스크에 대한 해결을 국제결혼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경제적인 부담의 합리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제결혼은 국내 결혼처럼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다는 인식입니다. 불필요한 헐에어식이나 과시적인 소비에 대한 압박이 덜하고요. 그냥 그 나라의 전통적인 결혼 방식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결혼을 위해 빚을 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이라는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국제결혼 경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남편의 노력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라고. 외형적인 배우자는 대화에서부터 이런 게 드러나고 내성적인 배우자는 말보다는 행동에서 이런 문화가 드러납니다. 사실 부부관계에서 상호 존중은 정말 기본적인 미덕이거든요. 근데 국내 결혼에서는 사실 사라져버렸다고 봐도 되죠. 가정적이고 순종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시대착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애초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뭔지 인정해야 합니다. 남자도 집안일 해야 하느니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하느니 이런 일로 싸우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당장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1순위가 돼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남들과 비교하거나 남자에게 모든 걸 의지하는 성향이 적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남과 비교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SNS만 봐도 명품, 해외여행, 프로포즈, 행복한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랑질이 넘쳐나다 보니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모습을 자신의 현실과 비교하고 남들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문화가 연애와 결혼 생활을 피곤하게 만들죠. 해외에서도 물론 이런 문화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기대치가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서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소박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함께 삶을 꾸려나가는 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산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한국 초혼 연령대 말씀드렸죠. 여성 32세라고. 대부분의 나라는 이 연령이 20대로 내려갑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젊고 건강한 짝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국내 여성의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노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국제결혼은 이 문제에 대한 현실적으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녀를 얻고 싶은 남성들에게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닐 수 없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한국에 지쳐서, 한국 여자에 지쳐서 이런 이유들로 퉁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도 있으니까 자신의 상황에 따라 여러 선택지 중에 더 나은 걸 고르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결혼 시장에서 좌절을 겪은 남성들이 그냥 포기를 해버렸다면 요새는 국제결혼이라는 선택지가 생겨버린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국제결혼하면 다 해결된다? 절대 아닙니다. 지옥을 피해서 가는 곳이 또 다른 지옥일 수 있어요. 여전히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과 환상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형님들,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서양 여성은 다 글래머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아니면 동남아의 어린 시골 여성은 돈만 주면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다 삐뚤어진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국제결혼에 안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존중에 대해 말씀드렸죠. 형님들도 배우자에 대한 존중 마인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국제결혼은 금전으로 이루어진 결혼입니다. 상대방과 상대방의 나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준비가 덜 될 수밖에 없죠. 국내 상황이 싫어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거라면 갖고 있는 편견과 환상은 버리고 새롭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 언어, 가족관계,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거죠. 애초에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두 사람이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상호 존중과 배려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국제결혼이냐 국내 결혼이냐가 아니라 결혼이 뭐냐 이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근본적인 요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집, 자동차 이런 조건들은 부차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근데 한국에선 부차적인 요소여야 할 것들이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거죠. 국제결혼에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유튜브 메인 화면에 뜨는 컨텐츠들을 보면 자극적인 요소가 많죠. 북한 여자, 우크라이나 여자, 또 베트남 여자 이렇게 특정해서 단어를 사용하고 한국 여자 욕하면서 외국 여자와 결혼을 하는 식의 프레임을 짜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국제결혼 업체까지는 이해합니다. 돈벌이 해야 하니까요. 근데 변호사 채널, 여행사 채널, 또 국제 커플 브이로그 채널에서도 한국 여자 욕하고 외국인 여자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더라고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 여자가 무슨 치트키입니까? 사실 생활력, 맞벌이 능력 이런 걸로 보면 한국 여자가 훨씬 낫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고 각자 성격이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뿐입니다. 오히려 해외에서 온 신부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땅에서 신부들에게 생활력이나 맞벌이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기대입니까? 오히려 남편이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현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외국인 배우자를 상품화하는 것은 국제결혼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겁니다. 국내 결혼의 문제점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국제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국내에서 결혼을 못해서 한국 여자가 싫어서 이런 이유만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형님들이 스스로 메타인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자신만의 확고한 결혼관을 갖는 겁니다. 왜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배우자와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으신가요? 이게 바탕이 되어야 국내든 해외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결혼의 본질이 달라지는 게 절대 아니라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형님들이 이 의지를 갖추고 있는지, 갖췄다면 이 의지를 갖춘 신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넘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불편하고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치의 거짓은 없었습니다. 많은 형님들이 고민하고 후회했던 내용의 요약본이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형님들 결혼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국내 결혼이든 국제 결혼이든 다른 사람들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뭘 준비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만 신중하게 고민해 봅시다. 형님들의 결혼관 또는 국제 결혼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형님들의 솔직한 의견을 짧게라도 남겨주십시오. 형님들의 짧은 의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꼬마였습니다.